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어제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함께 응원하면서 마음을 졸였을 가족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잠시 숨 고르면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주가 좋아하는 오늘도 영주의 다양한 소식과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이어서 시기에 맞춰서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슈앤토크, 그리고 영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SRT 매거진이 주관한 2025 SRT 어워드에서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건데요. SRT 매거진은 고속열차 SRT의 찬해지로 독자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매년 국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는 전국 46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진행됐으며 12,000여 명의 독자 투표와 함께 여행 작가 및 전문 기자의 평가와 관광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각자료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수상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전통 가옥과 외나무 다리가 어우러진 무선마을,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선비정신이 깃든 전통 문화의 현대적 감각을 더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주목받았습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영주만의 전통 문화 가치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통 문화와 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여행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주시청 1층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가 설치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련한 기부 키오스크는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영주시가 처음 설치된 것이며, 이번 사업은 2025 경북 저출생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추진됐습니다. 영주에서 시작된 기부 키오스크가 아이들의 희망의 씨앗이 되길 염원한 이번 시연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손병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정옥희 나눔봉사단장이 참석해 직접 기부 절차를 체험하고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나눔 방식에 큰 관심을 모였습니다. 기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간편결제 등 비대면 결제 방식으로 터치형 화면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고, 현금 기부는 불가하지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캠페인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투자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14일인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선비세상 잔디광장에서 2025 주주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영주시의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인 안빈낙도의 일환으로 영주의 전통주와 특산물, 그리고 음식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축제 이름 주주주는 영주, 안주, 술주를 의미하는데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미식문화 한마당으로 전국 배추전 경연대회를 비롯해 선비의 저잣거리와 전통주바, 그리고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선비상회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전국 배추전 경연대회로 영주의 대표 음식인 배추전을 주제로 한 전국 요리대회와 함께 본선 진출팀은
현장에서 직접 조리와 시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최우수작은 본선과 결선을 거쳐 선정되며 참가 신청은 영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주 특산물로 만든 창작 요리와 전통주 시음, 생활소품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으로 올가을 영주의 맛과 멋이 가득한 주주주 페스티벌 현장에서 특별한 미식 여행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 네, 갑자기 아픈 가족 때문에 응급실로 달려간 적 한 번씩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응급실에 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앤토크에서 응급실을 이용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그 실생활의 꿀팁들을 오늘 적십자병원의 응급실 담당하시고 또 가정의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희영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주 적십자병원 응급실 전담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희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과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참 질문할 건 정말 많은데 어떻게 시간을 쪼개 써야 될지 참 여러 가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러한 그 환자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응급실을 좀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떨 때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 어떨 때 병원을 가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말씀 좀 조목조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응급실이 이제 있는 이유가 이제 중환을 빨리 받으려고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뇌출혈, 뇌경색인데 바로 어제도 제가 근무를 밤에 섰는데 저희 입원실에서도 환자가 바로 발생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병들은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6년 동안 이제 영주에 와서 여기서 진료를 해보니까 어른들이 증상을 조금 무시하시거나 하룻밤 자고 내일 가지 뭐 하면서 다 골든타임 놓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뇌출혈은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거고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전으로 막혀서 그 부분에 뇌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런 거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은 보통 두통이죠. 두통이 심해지면서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심하면 구토도 하고 그리고 심하면 의식도 떨어지고 이제 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뇌경색은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요. 갑자기 딱 혈관이 딱 혈전에 막히면 컵을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팔이 툭, 다리 툭, 편마비가 세게 오거나 그렇게 말도 어눌하게 나오고 저도 지금 약간 어눌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뇌경색 아니고요. 말이 정말 어눌해지거든요. 어눌해지고 그리고 의식도 떨어진다. 근데 이게 경미하게 오면 이게 편마비 같은 경우에 세게 파고오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갑자기 팔다리가 안 움직이면 알겠지만 팔다리 힘이 약간 빠지거나 움직여지긴 한데 힘이 약간 떨어지는데 근데 그리고 약간 어지러운데 이런 증상이면 어른들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뇌경색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 몇 시간 내에 골든타임 몇 시간인지 아세요? 보통 한 3시간, 경우에 따라서 2시간? 3시간? 대단하십니다. 보통은 3시간에서 4시간 반. 요원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쓰면 혈전이 녹으면서 뇌가 살고 그리고 그 후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응급 환자가 아니다. 환자는 왜 내 팔이 안 움직여줘야 할지 모르지만 응급실은 저희들은 이제 응급 환자가 아니 더 이상 할 게 없네. 안타까운 이제 발생하는 거죠. 혈전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 경험을 나눠드리면 제가 되게 충격적인 이제 아직까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50대 남자 두 분이 30분 간격으로 응급실로 들어오셨는데
되게 세게 왔어요. 뇌경색이 세게 와서 눈도 돌아가고 오른쪽 다 못 쓰고 그다음에 뭐 말도 당연히 못 하고 완전 세게 왔습니다. 뇌경색이 크게 온 상태였고 두 분이 똑같았습니다. 50대 남자 30분 일찍 오고 30분 늦게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정상 시간이 언제였나요? 마지막 정상 시간이라고 묻습니다. 언제까지 괜찮았었나요? 물어보니까 30분 일찍 오신 분은 술에 취해가지고 주무시다가 가족들에게 5시간 만에 발견돼서 이상한 거를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다음에 오셨고 요 30분 늦게 오신 분은 응급실은 늦게 들어왔지만 네. 빨리 발견돼서 2시간 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혈전 용해를 썼고 이분은 보셨어요. 그로부터 2주 후에 혈전 용해를 썼던 분은 저한테 회진 돌 때 감사합니다 하고 약간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경과가 좋아졌네요. 다 풀려서 몸이 네. 나갔고 요 못 썼던 분은 이제 삼키는 것도 근육이 약해져서 콧줄을 껴야 되고 연화가 연화 근육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소변도 힘이 약해져서 소변줄 꽂고 침대에서 못 움직이시니까 그대로 요양병원도 2주 후에 가셨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 어른들이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골든타임 3시간에서 4시간 반 사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잘 몰라요. 아, 그렇죠. 그냥 어르신들은 괜찮을 거야. 그냥 잠깐 누워있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네, 있고요. 맞습니다. 일찍 발견되면 좋겠지만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되게 슬픈 일이 있었는데 네. 할머님 한 분이 80세 초반의 할머님 한 분이 네. 아침 8시에 들어오셨어요. 네. 말이 어눌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데 그 증상이 자정에 생겼습니다. 12시에 이미 골든타임 지났죠. 4시간 반 지났는데 할머니 왜 일찍 안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어눌한 말투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들 딸 깨우기 싫었다. 어떡해. 근데 아들 딸이 보통 저희가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네. 도시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거나 또 그래서 증상을 무시한 경우가 많은데 새벽 4시에 한 번 더 깨셨대요. 근데 새벽 4시에 확실히 아셨대요. 몸이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아셨는데 그래도 아들 딸 조금만 더 재우자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마음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무조건 아들 딸 깨워라. 네. 깨워야 된다. 아들 딸 그러려고 키운 거다 이제까지. 깨우고 119 무조건 전화해라. 네. 그래서 들어오면 어차피 아들 딸 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딸님도 8시에 막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다 우시더라고요. 그 할머님도 우시고 아들 딸 우시는데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좀 슬픈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 마음인데 아들 딸은 전화하라고 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증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네. 눈치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말씀을 하시면서. 슬퍼요.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하시면 이게 다 부모님 마음인데 어머니 마음이죠. 사실은 정말 그보다 내 네. 몸을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제분들 잠을 더 재우려고.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네. 본인이 자각했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혹시 불러놓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근데 응급조치는 없을까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네. 뇌출혈 뇌경색 경우에는 네. 더 하실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 없어요. 좀 왜냐하면 그 이미 자기 몸은 자기가 제어가 잘 안 될 수 있고 네.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다칠 수 있잖아요. 네. 조금 뭔가 움직이려다가 그 자리에 빨리 119에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한 곳에 계셔야 됩니다. 네. 많이 안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이송받으셔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 예, 뭔가 데려가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넘어지면서 낙상을 하면서 그러게요. 다칠 수가 있다. 네, 2차적으로 올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뭐, 두통이 있거나 좀 열이 난다고 하면은 네네. 그냥 집에 있는 약 그냥 좀 드시고 네. 네. 그냥 좀 쉬면 괜찮겠지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은 건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보통 어른들은 열이 잘 안 납니다. 네. 열 나면 이상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아들은 어린이들은 면역이 되게 좋아서 네. 바이러스는 세균이 들어오면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은 놀래서 애를 안고 막 응급실로 오죠. 네. 38도, 39도 난다고 막 놀래서 데리고 오시는데 의사들은 그다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면역이 좋으니까 당연히 열 나지. 예, 당연히 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른들은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열이 잘 안 나요. 열이 잘 안 나는데 열이 났다. 이미 염증이 심한 겁니다. 그럴 때는 몸살 기운 왔다 해서 영재 맞으러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염증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피 검사나 소변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염증이 심한 정도 그리고 염증이 어디에 염증인지를 확인해서 빨리 치료받는 게 좋다.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른들이 염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 제일 뚜렷하게 공통된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공통된 증상? 네? 두통요? 아, 두통일 것 같습니까? 그 염증이 몸에 어디든 생겼다. 생겼을 때 소화가 안 제일 먼저 되나요? 오는 증상은 소화가 안 되는.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 어른들이 네. 이제 제 경험을 나눠드리면은 네. 염증이 속에 생겼는데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겠어. 아주 네. 초기 증상이죠. 네. 보통은 입맛이 딱 떨어집니다. 입맛이 딱 떨어지고 두 번째가 몸에 힘이 없고 처지고 세 번째 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식사량이 최근에 줄었다, 입맛이 떨어졌다면 그거를 그냥 소화불량이겠지, 체하셨는갑다 하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확인받는 게 중요해요. 보통은 소화불량에 나면 영양제를 맞으러 가는데 영양제는 낫게 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맞는 건 물론 도움될 수 있겠지만 병을 키울 수도 있죠. 병을 빨리 파악 못하면. 근데 보통 119로 실려오신 분들 보면 보호자분한테 물어봐요. 언제부터 식사 못했습니까?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3일 전부터 뭐 입맛이 잃었습니다. 다 이렇게 네.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식사량이 줄었다, 입맛이 없어졌다는 거를 가볍게 보시지 말라. 어른들은 특히 70대 후반부터 그런 분들은 옛날 생각하면서 젊을 때는 그냥 해열제 먹고 잠자고 이러면 다 나았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소화들은 그렇게 됩니다. 해열제 먹고 쉬면 다 낫는데 어른들은 낫지 않습니다.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점점 악화됩니다. 그럴 때는 외래에서 뭐 원인을 찾아서 항생제를 빨리 먹고 나면 입원도 안 할 수 있고, 혹여 입원하더라도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늦게 들어와서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신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다. 119를 안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식사가 준다, 열이 난다, 어른들은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정보를 들었는데요. 입맛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좀 입맛 당기는 뭔가 음식을 네. 좀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외식을 맞아요. 시켜드린다든지 그러면 좀 더 넘어간다 생각하고 그냥 맞습니다. 의뢰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아니었군요. 그럴 때는 병원에 한번 가서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 수도 있죠. 네. 정말 소화불량이면 네. 검사해보고 괜찮으면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안 괜찮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그럴 때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제 늘 먹던 약들을 네네. 주로 이제 먹는 예. 경우가 많거든요. 약을 많이 드시죠, 어른들이. 그렇죠. 그렇죠. 뭐 특히 뭐 혈압이라든지 네. 당뇨,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저질환으로 드시던 약을 계속 드시는데 네. 그리고 처방을 또 대신 대리 처방이 요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안 거의 되는데 안 이제, 되죠. 근데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네. 사연이 있으면 이제 보호자가 보호자가. 이제 동의서 받고 하는 경우도 네. 있긴 한데. 그런데 이런 약들을 그냥 진료 없이 네. 그냥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괜찮은 건지. 아주 네. 아주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어른들이 그 약에 되게 맹신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오래 드신 약들. 내가 이 약은 30년 먹었어. 이 약 건드릴 생각하지 마. 의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맹신하신 경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조절하는 질환이에요. 조절. 그러니까 이게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가는 그런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드시는 건 맞는데 네. 이제 모르시는 게 뭐냐면 혈압이 계속 바뀐다는 걸 모릅니다. 혈당이 계속 바뀝니다. 네. 예를 들면 혈압이 조금 추워지거나 지금처럼 이제 추운 시기, 아까 네. 추울 때 뇌출혈, 뇌경색이나 심장질환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혈관이 수축하면서 더 혈압도 더 높아지고 조금 그런 위험이 더 커지는 건데, 갑자기 확 추워지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스트레스 받거나 되게 슬픈 일이 있어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혈압이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약만 그냥 똑같이 먹고 측정을 하지 않잖아요. 혈압을 안 재보면 보통 어떻게 보시냐면 뒤통수가 여기가 묵직하면서 여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상해요. 머리가 아픈데 여기가 묵직해요. 이러면서 오시면 혈압 재보면 막 220, 230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혈압을 빨리 안 떨어뜨리면 뇌출혈 뇌경색 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컨디션이 좀 나빠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밥도 잘 못 먹어요. 살이 좀 빠졌어요. 그러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옛날 약을 똑같이 먹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보통 120 미만이 정상이라고 하면 100대 초반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르신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기립성 네. 저혈압, 네. 아니면 목욕탕, 탕 안에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탕 안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말초혈관들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보통 목욕탕에서 일어나면서 쓰러지시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119 타고 실려오십시오. 그래서 저혈압, 고혈압 다 위험한 상태. 당뇨도 조금 말씀드리면 네.
혈당도 계속 바뀌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뀌죠. 같은 약을 계속 먹는데 조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고혈당, 혼수, 혈당이 500 이상 많이 올라가면 어른들이 의식이 위험하죠. 흐려지면서 실려서 오시는 거죠. 반대로 제가 식사량이 줄었어요. 장염이에요. 밥을 잘 못 먹어요. 근데 당뇨약은 내가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내가 30년 먹었어. 똑같이 먹으면 저혈당에 빠져서 저혈당 혼수 똑같이 그래서 실려오신다. 네. 그래서 혈압, 혈당 같은 경우에도 맹신하시지 말고 자주 재보시는 게 안전하다. 그런 걸로 너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응급실에 어른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먹던 약이니까 맹신하고 네, 그냥 맞습니다. 먹는 것보다 네. 가능하면은 전문 의를 찾아서 진료받고 다시 약을 재처방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주 생각이 측정하는 거 들고요. 중요하다. 예, 혈압도 자주 측정하고 예, 예.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예방접종, 그러니까 물론 젊은 분들도 요즘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접종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즘 같으면 대상포진이라고 해서요. 요즘 젊은이들도 네. 대상포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방 백신, 그러니까 뭐 폐렴 네. 이런 백신 같은 경우도 꼭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어떤 경우에 대상포진이 오는지 뭐 이런 것도 네. 궁금하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인 접종 권고안을 보면 네. 백신 3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대상포진, 폐렴, 구균, 그다음에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3가지고 대상포진하고 폐렴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 맞으시면 끝나는 거고요. 네.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맞으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이런 걸 맞으셔야 되는 이유는 보통 권고 나이가 60세 전후거든요. 60세 정도인데 왜 맞냐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이 아까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약하다. 면역이 떨어지면 오는 병입니다. 근데 아까 젊은 사람도 대상포진 왔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도 면역이 떨어집니다. 몸을 굉장히 무리하게 쓰거나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때 대상포진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대상포진 걸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최근에 무슨 일 했었냐면 다 하나같이 최근에 회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했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 없었고 최근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끼는 거죠. 면역은 젊은 사람도 왔다 갔다 계속 혈압, 혈당처럼 계속 바뀌는 거구나. 근데 어른들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상포진이나 폐렴이 올 확률이 커지고 근데 폐렴 중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백신은 폐렴 구균이 백신 나와 있기 때문에 폐렴 구균을 맞으면 되고 65세가 되면 보건소에서 공짜로 놔줍니다. 폐렴 구균 백신은.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놔주는 백신은 보통 대상포진 백신도 비쌉니다. 15만 원 전후로 둘 다 비싼데요. 네. 근데 그 백신은 보건소에 놔주는 것보다 커버 범위가 좀 넓고 해서 둘 다 맞으면 제일 좋고요. 이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좀 그게 부담이 된다 하시면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면 보건소에서 놔주는 것만 하나만 맞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상포진 백신은 이제 본인 자부담으로 이제 맞으셔야 되고 네. 독감은 노인분들은 또 무료로 맞기도 하시니까 맞으시면 되고 근데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로 입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요즘 그리고 과장님 요즘 뭐 계절적으로 또 날씨도 좋지 않습니까? 네네.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어떤 환자들이 주로 이제 응급실을 많이 찾아오나요? 요즘에 조금 추워지면서 네. 환절기 되니까 호흡기 환자도 많이 오고 독감 A형 타입 독감도 돌고 있긴 한데 제가 응급실에 있으면서 참 느끼는 게 인생의 삼라만사가 여기 펼쳐지는구나 이런 거 느낄 때가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건강은 이게 제가 보기에 확률인 것 같다. 건강 확률. 예를 들면 검진을 저희가 아무리 잘 받아도 네. 뭔가 뭐 막지 못하고 큰 병에 걸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담배를 평생 태워도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100세까지 사시고. 네, 근데 그런 이제 맞아요. 흡연자들이 그런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네. 확률이 매우 낮고 이것도 확률이 매우 낮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대한 위험 확률을 낮추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이제 5월달 초여름이 되면 저희 응급실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 전까지는 벌에 쏘이는 분이 한 분도 안 오시다가 네. 갑자기 그날 무슨 정해진 것처럼 10명씩 막 들어오시는 겁니다. 갑자기. 벌에 제가 쏘여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벌들이 뭐 작전을 짰나 아니 얘들이 갑자기 왜 공격하지 뭔가 공격성이 늘어난 시기가 있나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일주 있다 갑자기 탁 사라집니다. 그 환자들이. 그래서 요런 시기는 벌이 있구나 하면서 이럴 때 저 느끼죠. 응급실 앉아서 이게 벌이 있을 만한데 나가면 안 되겠구나 요 시기에. 반대로 얘기하면 벌초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벌이 사는 데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우르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초기 돌리시면
또 이제 뭐 절단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또 생기고 또 추석 때 되면 음식을 또 가족들이 보니 기분 좋잖아요. 많이 먹고. 예, 또 이번에 풍기 인삼 축제 하니까 또 기분 좋으니까 네. 와 먹자 신나다 반갑다 그러면 갑자기 배탈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런 환자들이 딱 들어온 거면서 아 그러면은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아 요런 시기에 요거를 조심할 수 있는 거 알면 내가 이걸 피할 수 있겠구나. 네. 예, 내가 여기서 흥분해서 좀 과하게 하면 내가 배탈 나겠구나 이런 걸 위험한 걸 인지하면 피할 수 있다. 낙상이 그런 게 제일 심한데요. 낙상이 보통 눈이 내리면 낙상 환자가 확 옵니다. 영주에는 이번에 3월 중순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네. 제가 출근할 때 그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발 뼈가 안 부러지는 환자들이 뼈가 안 부러졌으면 좋겠다 환자들이 네. 낙상해도 근데 여지없이 낙상하시고 생기는군요. 예, 골절된 환자들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위험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네. 보통 눈이 왔을 때 낙상은 또 언제가 위험하냐면 비가 왔을 때. 근데 보통 비 올 때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계단에서 넘어졌다. 미끄러졌다. 예. 네. 그리고 어두울 때 네. 장애물에 걸려서 낙상했다. 어른들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실 것 같으세요? 어른들은 계속 제가 질문드려 죄송하긴 네, 한데 괜찮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넘어질까요? 물론 뭐 계단도 있지만 미끄러져서 물, 그쵸. 네, 물에서 물, 맞습니다. 네. 실내에서는 어딜까요? 실내 물기. 집안에서는 화장실이죠. 집안에서 화장실, 화장실이죠. 문지방. 물기. 예, 맞아. 물기. 문지방의 턱이나 어른들의 보통 낙상 환자 보면 70%가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고관절이 골절되고 이렇게 해죠. 제가 낙상을 좀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어른들 낙상은 정말 너무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낙상하는 순간에 한 2달 정도는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되고 누워 계시면 매주 근육이 빠지면서 감소되죠. 예, 10%씩 쭉쭉 빠지면서 여기 팔다리로 원래 체액들이 혈액도 가야 되고 막 가야잖아요. 이게 안 가면 몸통으로 이렇게 쭉 모이면서 심장 쪽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보통은 누워 계시는 어른들이 2달 누워 계시면 몸이 약해진다. 네. 그리고 일어나셔도 약해지시고 해서 결국에는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 요로감염도 오고 폐렴도 오고 이러면서요. 그래서 낙상을 피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언제 넘어질까요? 주로. 젊은 사람들은 네. 혹시 한잔하고 맞습니다. 그럴까요? 앵커님 경험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저 되게 신기한 게 네. 그 눈 올 때 네. 물론 젊은 사람 넘어지지만 주로 이제 하체 힘이 약하시고 균형이 조금 떨어지지 어른들이 많이 넘어지게 되죠. 네. 취약한 분들이죠. 젊은 사람도 언제 넘어지냐면 자정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보통은 넘어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술을 많이 먹고 내가 어두운 데를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을 만한 곳이면 물론 저희가 인간이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희는 사람이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근데 내가 이 정도 술 마셨는데 그 길이 좀 어두운데 근데 오늘 비가 와 미끄러질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은 위험이 좀 줄어드는 거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주의를 기울이는 거는 굉장히 크다. 건강에서 확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피해갈 수 있다. 눈이 왔다. 넘어지는데 또 넘어집니다. 동네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 어디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나 동네에서 그런 데를 같이 해결해 버리고 화장실에서 안 미끄러지게 어떻게 만들까. 그것들을 하면 위험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 미끄럼 방지. 뭔가 그래서 매트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응급실에 앉아 있으면 이게 그렇구나. 우리는 이런 위험한 데 다 처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네. 앞전에 뭐 술을 한 잔 마시면 네네. 뭐 내가 평소에 여기는 어두우니까 좀 네. 피해서 가야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이 한 잔 힘들죠. 마시게 되면 그렇죠. 더 뭐랄까 이 마음이 더 이게 좀 그렇죠. 저 업돼서 업돼줘요. 괜찮아. 예, 그냥 맞습니다.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맞습니다. 그래 위험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정말 운전도 어렵지만 안 되지만은 네네네. 한잔 하셨을 때는 더 밝은 길로 가셔야 된다는 걸 맞습니다. 철칙으로 아시고 맞습니다. 밝은 길로. 예. 네. 막상 이게 우리가 처해 있으면 잘 그런 것에 대해서 무던해질 수 있거든요. 네. 잘 들으셨으면은 꼭 이런 것들을 짚어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낙상 말고도 또 우리가 벌에 쏘였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벌에 쏘였다. 그럼 네.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저는 일단 벌에 쏘여서 네. 이제 벌을 타시는 분이 있죠. 네. 알러지가 쇼크 일으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분도 있죠. 네. 괜찮은 분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벌에 알러지 증상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벌은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벌이 기승 부릴 때는 꿀벌 같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장수말벌이나 이제 벌초가 떠올라가는 벌들은 이제 땅벌 이런 거는 되게 센 벌인데 쇼크가 옵니다. 쇼크. 실제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주 이제 소방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한 분이 혼자 벌에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이 혼자 산에 벌초하러 갔다가 네. 벌에 쏘인 걸로 저희가 이제 추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오는 길에 임도에 혼자 쓰러진 채로 심정지로 발견되었다. 네. 근데 벌에 쏘인 흔적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된다, 산에는.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네. 벌에 안 타시는 분들도 갑자기 쇼크 오는 경우 있어요. 막 혈압도 떨어지고요. 네. 완전 어지럽다 하시고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꿀벌은 좀 약하잖아요. 근데 큰 벌에 쏘이거나 여러 벌에 쏘이게 되면 벌에 안 타는 분도 그렇게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산 좋아하거든요. 네. 산 가는데 만약에 엄청나게 막 이런 벌이 갑자기 엥 하고 한번 지나가면 네. 저는 전력 질주로 그 장소를 피합니다. 장수를 피하라. 30m 이상을 전력 질주로 막 왜냐하면 얘가 돌면서 저를 보거든요. 네. 피해야 됩니다. 저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뭐 병원에 빨리 오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쇼크가 이런 증상이 뭐냐면 속도 울렁거리고 그리고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다 이런 건 쇼크 증상이에요. 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119를 빨리 불러야 되는데 119 안에 약이 있습니다. 네. 응급을 설치한 약이 있습니다. 네. 병원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거를 빨리 써야지 환자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낙상됐을 때도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낙상되었을 때도 네. 보통 골절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네.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이차적인. 위험이 예.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건 119를 빨리 불러야 되는 거고요. 아까 똑같습니다. 뇌출혈 뇌경색도 119를 빨리 불러야 되는 이유가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119나 도움 요청하시는 분에게 알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응급실에 가면 모든 게 다 진료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저희도 좀 일하면서 네. 조금 이제 아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어른들이 보통 낮에 외래를 가셔야 되는데 낮에 외래를 안 가고 밤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안 되면 밤에 응급실 가면 되지 뭐.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오전에 외래를 봐야 되는데 좀 버텨보자는 이유는 뭐냐면 주말에 응급실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낮에 병원을 왔더라면 타지 안 가도 되는 거를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적십자병원 응급실 외에도 다른 응급실도 응급 내시경 안 됩니다. 응급 내시경이 안 되거든요. 영주 자체가 원래 안 되고 있는데 보통 그게 되는 병원은 권역 이제 센터, 권역 응급센터나 대학병원만 가능한 상태인데 네. 그러면은 보통 피를 토하거나 토열 아니면 혈변을 보시거나 혈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빨갛게 피처럼 보는 변이 있고요. 검게 이게 장을 오래 거쳐서 나오는 검게 보이는 흑변이 있어요. 흑색변. 이런 걸 봤을 때 평일에 외래를 왔으면 병원에 충분히 응급내시경을 저희가 보면 되는데 네. 응급실로 주말이나 밤에 오시면 이제 권역 응급센터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는 앰뷸런스 비용이 또 들고 안동까지 비용이 뭐 더 들고 또 거기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어. 근데 이 증상이 있다고 바로 오신 분 거의 못 봤어요. 3일 전부터 흑색변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평일에 조금 그런 걸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과 같은 경우, 눈 같은 경우에는 안과 장비는 전체 아마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안과 진료실에 있지 응급실에는 눈 보는 장비가 없습니다. 예, 그걸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눈이 뭔가 이상하다 하면 당연히 응급실 오셔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낮이었으면 로컬 안과를 먼저 안과 의원을 먼저 가서 슬리램프를 보고 네. 진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비인후과 마찬가지인데 저희 내시경 장비로 여기 안에까지 보는 것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목에 가시가 박혀 오셔도 제가 보이는 데까지 뽑아드리는데 이 안은 카메라가 필요한 장비 같은 건 보통 응급실은 없고 대학병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이거는 천천히 가지 뭐 했다가는 타지로 가게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응급실을 찾는 시민들이 네. 꼭요 정도 부분, 이 부분은 좀 더 좀 에티켓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것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릴까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음주죠, 음주. 네, 음주. 음주를 하고 오셨을 때 이제 협조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물론 이제 술 취하시면 아까 기분이 막 업돼서 네. 근데 기분이 업되면 반대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거에 뭔가 불만해서 이제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기분이 다운되시고 네. 욕설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의사나 간호사 다 이제 난감하시겠어요. 예, 저희도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다 감정 노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뭐 말 안 들으시고 하면 협조 안 하시고 집에 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술 깬 다음에 왜 이런 검사이나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저희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죠. 왜냐하면 보통 응급실 오신 분들은 내가 아픈 게 제일 먼저잖아요. 네. 내가 제일 초응급이라고 생각할 수 그쵸. 있는데 아니죠, 사실. 아니죠. 저 의사, 간호사 보기에는 이제 의료진이 보기에는 더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들 올 때 요즘에 다 보통은 다 이해해 주십니다. 네. 아, 기다리겠다. 저희가 지금 급한 환자 있습니다. 되게 감사한데 네. 이게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고 더 빨리 봐야 되는 환자부터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의사가 날 빨리 안 봐줘? 그러면 안심하셔야 돼요. 네. 휴, 내가 지금 뭐 잘못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다지 위급하지 않구나. 근데 의사가 막 되게 빨리빨리 하고 막 자주 오면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오히려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VIP는 먼저 오셨거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병의 중도에 따라서 네. 그걸 보는 게 저희들의 이제 VIP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 뭐 시간이 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려도 네, 돼요? 말씀하세요. 한 가지. 네. 요거는 좀 재밌는 이야기긴 네. 한데 의사 보러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보통 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증이 몸에 있으면 염증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변 검사. 근데 항상 저희 CCTV가 있거든요, 앞에. 네. 그럼 저 앞에서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세요. 네. 어른들이. 제가 소변 검사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네. 빨리 잡으려고 해도 이미 화장실에 갔다 오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소변 검사를 봐야 되는데 네. 환자분이 말씀하세요. 이제 소변에 한 방울도 안 나온다. 막 이러세요, 어른들이. 그럼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소변 검사 같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오셔서 진료 보시고 화장실 가시라. 네. 예,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소변 검사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미리 갔다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뭔가 좀 것들. 예의 차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차리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 응급 상황은 언제든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주 시민들이 이거 한 가지만큼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요거 좀 정리하면 네. 건강은 위험 확률이고 있잖아요. 확률을 줄여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좀 몸을 살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네. 근데 저희가 뭔가 도전하거나 어떤 일 고군분투할 때는 몸을 아끼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쵸.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자신의 몸을 아끼고 몸을 살리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위험한 사고들을 많이 피해갈 수 있고 네. 위험한 질환들을 미리 좀 일찍 알거나 위험한 것들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몸을 아끼고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응급은 정말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또 에티켓은 지키지만은 응급실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평소 정기검진 그리고 또 예방접종 이런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적지아병원의 가정의학과 이희영 과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아주 유익한 말씀 많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크나 파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될 그런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주 로컬푸드로 제대로 된 양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죠. 또 분위기에 맛과 서비스까지 3박자가 모두 완벽한 양식 전문점입니다. 일륜월의 대표님이십니다. 김종훈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파릇파릇하신 아주 비주얼이 아주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륜어를 운영하고 있는 98년생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와, 98년생 MZ네요. 예, 반갑습니다. 로컬푸드 일륜월이라고 하셨죠.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일륜월 다소 좀 이름이 가게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어떤 곳인지 직접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륜어는 영주 한우와 지역 로컬 푸드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입니다. 신선한 로컬 푸드 요리를 만들고 영주 한우를 저온조리 방식으로 정성껏 구워낸 스테이크가 대표 메뉴입니다.
작은 가게이지만 그 안에서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이 담긴 한 끼를 전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네, 진심이 담긴. 와, 정말 손님들에게 고귀한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마음이죠. 고귀한 마음 하나. 네, 맞습니다. 와, 손님이 정말 대접받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게의 이름 일륜월에 어떤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어떤 곳인지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일륜월은 지구에는 달이 하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달과 같은 맛의 음식을 선사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으로 제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와, 내가 어떤 정말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뭔가 접대를 하고 싶은데 특별한 접대할 곳이 없을까? 분위기가 또 맛과 여러 가지 조화가 잘 돼 있는 곳에 한번 오시고 싶다라는 생각 들 때 이러한 고귀한 이름을 가진 가게를 찾을 것 같아요. 일륜월. 네, 맞아요. 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아주 독특해서. 아,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이 영주 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경상도 말을 전혀 안 쓰시네요. 영주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맞아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멋진 레스토랑을 운영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제가 어릴 적부터 이 네. 지역과 로컬 푸드에 관심이 많기도 네. 했는데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좋은 로컬 푸드를 가지고도 대부분 전통적인 구이, 찜, 정식 등 중심의 비슷한 음식 메뉴들이 대부분이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조리를 공부해오면서 로컬 푸드를 현대적으로 풀면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 생각이 지금의 일륜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쯤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였어요? 아, 제 대학생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네. 그러면 이런 그 요식업의 꿈을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실 때부터 나는 앞으로 이런 꿈을 갖고 이런 요식업을 해야겠다라는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신 거네요. 네, 맞아요.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이 스테이크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스테이크를 저온 조리로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낸 다음에 마지막에 시어링을 하는 방식이어서 네. 또 제가 직접 고기를 손질하는데 두께와 부위마다 숙성 상태가 다 틀려요. 네. 그래서 한 점 한 점 온도와 시간을 다르게 설정해야 완벽한 식감이 나오기 때문에 1시간 이제 예약을 받고 있고 정확히 준비된 시간 덕분에 손님들은 가장 맛있는 상태의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려면 이제 즉석에서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려면 그 전에 미리 1시간 전에 예약을 미리 해서 언제 몇 시에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문을 받는 방식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일륜월을 가려면 미리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방식이다, 그렇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양해를. 네. 그렇군요. 그만큼 또 신선도도 많이 갖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재료도 당일 네. 필요한 만큼만 네. 쓰고 있고 일단 재료가 신선해야 건강, 맛, 영양 모든 게 다 우수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까 저거 수비드 방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온 요리인데 저온이라면 보통 몇 도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9도에서 61도 사이로 조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기의 어떤 부드러운 맛, 네. 겉으로는 좀 바삭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촉촉한 그런 맛을 내기 위한 건가요? 네네, 겉바 속촉을 위해서. 그럼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맛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맛과 또 이런 맛 외에 또 추천하고 싶은 메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륜월에서는 어떤 메뉴들이 주로 준비되고 있나요? 이렇게 스테이크 말고도 여러 가지 네. 퓨전 파스타와 샐러드 메뉴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파스타 메뉴로는 버섯 들깨 크림 파스타가 있습니다. 네, 버섯 들깨 파스타? 네. 생소한데요. 그 맛도 또 궁금합니다만은 그러면은 버섯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네, 직접 그러면은 버섯과 들깨도 주로 이제 농사를 직접 지은 건가요? 들깨와 들기름을 농사 지은 걸로 네. 활용하고 농사는 누가 있습니다. 지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께서. 네. 아, 네. 이제 운영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또 뒷받침이 또 있어야겠군요. 아, 아직은. 네. 아, 그렇군요. 또 메뉴가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파스타도 있고, 스테이크 있고. 네, 전통 네. 장을 활용한 파스타도 있고 전통장이라면 어떤 건가요? 천리장이라고 하는 네, 전통장이에요. 천리장.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네. 메뉴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수비드 방식의 스테이크, 또 얘기하셨던 그 파스타? 예, 들깨 파스타. 네, 맞아요. 들깨 버섯과 파스타. 함께 네. 들어간 들깨 파스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샐러드도 있나요? 네, 샐러드도 있어요. 샐러드는 주로 이제 집에서 야채를 재배를 네, 해서 맞아요. 예. 아침에 뽑아온 예, 채소를 바로. 활용하고 있어요. 일리노를 가면은 즉석에서 밭에서 바로 갓 채취한 야채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선함으로 예, 맛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군요. 네. 파스타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눈길을 끌 것 같은데요. 천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 천리장이라는 그 장은 어떤 장인가 아까 좀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드시던 장인데 네. 천리를 가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은 장입니다. 네, 천리장 오일 파스타.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 천리장 오일 파스타 말고 약간 매콤한 맛이 있다면서요? 네, 홍합 매콤 파스타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맛이 또 독특할 것 같습니다. 매콤한 맛은 뭐 어떤 걸로 내는 거예요? 제가 고추장 베이스로 숙성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메뉴들을 평소에 좀 연구를 하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제가 또 한식 전공이다 보니까 대학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메뉴 개발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또 이런 제 역량을 가지고 한식과 양식을 어떻게 하면 퓨전해서 좀 잘 어우러지게 할까 네.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네. 많이 해서 연구했습니다. 아이고, 고민을. 아직 제가 알기로 20대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할 때부터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이런 연구를 또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맛을 고객들에게 좀 더 제 입맛을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행착오가 그런 얘기 좀 많았습니다. 해주세요.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거다라는 거 결정하신 거는 또 어떻게 해서 이 맛을 내가 찾아갔을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실패와 또는 전화위복의 어떤 계기가 있었던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저는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메뉴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이제 실험을 해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네네. 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실험했어요? 일단 처음엔 제가 먼저 먼저. 네, 먼저 실험해보고 네. 부모님께도 그다음- 드시라고 하고. 네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지인들을 불러서 네. 한번 이 상품을 검증해 본 거죠. 메뉴들을 검증해 보면서 네. 거기서 피드백 받아서 수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해서 이렇게 음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버섯과 들깨가 참 궁합이 참 오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들깨는 또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많이 먹잖아요. 들기름. 네. 네. 오메가3. 맞아요. 혹시 누가 추천하던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그거? 그죠. 이제 이게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네. 제가 한국 사람들은 들깨 칼국수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양식으로 따와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파스타와 칼국수를 한번 섞어보자. 둘이 어차피 면 요리니까 네.
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이디어 따와서 레시피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네. 그 어떤 희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 맛이다 했을 거. 그죠? 네, 맞아요. 얼마 만에 그런 맛을 느꼈어요? 한 1년 정도 1년 걸린 것 걸렸어요. 같아요. 네네. 네. 아까 홍합 얘기도, 홍합. 매콤한 그 홍합 맛이 들어간 그 파스타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은 또 어떻게 연구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낙지볶음이나 네. 이런 해물볶음을 먹다 보면 네. 소면을 같이 넣어서 먹잖아요. 먹죠. 저도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나와가지고 이거를 또 파스타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해서 홍합 매콤 파스타는 많이 얇은 카펠리니 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낙지볶음에 소면을 먹는 것 같이 그거를 파스타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렇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파스타, 오일, 천리장 오일 파스타 말씀, 그리고 홍합 매콤 파스타, 요 파스타 얘기도 좀 말씀만 들어도 정말 먹고 싶다라는 그 구미가 당겨지는데요. 정성도 깃들여질 것 같고, 조금 전에 또 스테이크 얘기, 겉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런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저온으로 스테이크를. 근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레스토랑 가면은 좀 촉촉한 맛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아까 저온으로 그 정성을 들인 그런 스테이크 맛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수비드 방식으로 저온으로 하고 겉은 또 약간 시어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 맛을 느끼면서 그 일륜월의 그 맛의 매력이라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네, 손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성이 느껴지고 재료가 신선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네. 해주십니다. 네, 정성이. 뭐 말씀만 들어도 정성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면 음식뿐만 아니라 또 공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화려하진 않아도 네. 따뜻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작은 공간이지만 손님이 들어오실 때 이 집은 진심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보다 공기, 온도, 조명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네. 한 끼 식사지만 마음까지 편안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륜월만의 어떤 특별한 철학이나 원칙이 있다 하라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은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어떤가요? 한 분의 손님만 받겠다. 이 손님이 마지막 손님이다. 그러면 이제 영양, 맛, 건강 모든 게 다 고려가 되거든요. 위생도 고려가 되고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분 한 분 또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영주에도 청년들을 위한 창업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원을 좀 받으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네, 저는 예비 창업자 시절부터 네. 정부 지원 사업을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대구, 서울, 그리고 영주, 그다음에 경상북도 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적어서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선정이 된 거죠. 심사에 통과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배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텐데, 부모님 또한 아드님을 보면서, 정말 기특하다.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표현도 안 하고, 사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힘든 부분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좀 시작 단계라, 지금 몇 년 되셨죠? 창업하신 이제 만 2년 돼가고 있어요. 2년이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세월인데 혼자 이런 창업을 해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웠을 때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을까요? 이제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돌발 상황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면은 겨울철에 음식이 금방 식는다든지 아니면 재료가 내 생각보다 빨리 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연구하는 거죠. 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끝내지 않고 네. 또 성장 동기가 돼가지고 네. 이거를 밟고 넘어서야 내가 더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겠다, 더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또 디벨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완성도가 보통, 높아졌어요. 보통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 이런 어려운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잘 극복하셨네요.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요걸 딛고 다시 성장한다면 더 큰 꿈을 향해서 정말 충분히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철학이 자리 잡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영주시에서도 청년 창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네, 저는 예비 창업자 시절부터 여러 정부 지원 사업에 꾸준히 참여했었습니다. 서울, 대구, 영주, 경상북도에 있는 지원 사업들에 도전해보면서 사업 계획서를 적어 심사위원들에게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죠? 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어려운 반면에 또 보람도 또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음식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재료가 빨리 컨디션이 상한다든지 아니면은 겨울철 음식이 좀 빨리 식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스트레스로 두지 않고 더 성장 동기가 되어가지고 연구와 개발을 하면서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네. 꿈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표님처럼 이렇게 고향에서 요식업을 꿈꾸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이론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론에 완전히 마스터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응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요. 또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보다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윤만 생각했을 때는 자기 만족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만의 철학이 담긴 브랜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든다면 그 자체로 오래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나가서 여러 가지 경기의 위험이나 이런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와, 참 대표님의 어떤 철학이 아주 든든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잘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셔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우리 대표님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 철학을 가진 분이 요식업을 끝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자부심을 살리는 그런 요식업의 대표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너얼은 또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싶은지 그런 꿈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부탁드릴까요? 네. 인류널은 단순히 이제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주 로컬푸드와 이런 지역의 로컬푸드가 우수하다는 점을 전국 각지에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식사 공간을 넘어서서 로컬푸드 원물 판매와 간편식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식재료의 뛰어남을 전국에 전할 계획입니다. 또 이 시작은 작았지만 그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지금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처음 그날 또 초심 잃지 않고 언제나 정직한 재료와 진심으로 요리를 하며 지역의 자부심이 되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로 기억되는 인류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우리 일륜월 대표님께서 우리 고객분들에게 또는 이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일륜월을 찾는 분들은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다 또 한 번 더 오고 싶고 단골이시라면서요.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거의 다. 네, 맞아요. 그런 분들 또 오고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 그런 고객분들에게 어떤 감사 인사도 괜찮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인사 한번 드리실까요? 아, 네. 골목에 있어서 찾기가 네. 어려운데 네.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약까지 해주시고 또 재방문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늘 꾸준히 이 한결같은 마음 잃지 않고 네, 오시는 분들에게 정성으로 음식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륜월, 사람에게 고귀한 마음 하나를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가게 이름만큼이나 정말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 한 접시의 음식에 담는 어떤 정성 하나가 정말 철학이 느껴질 만큼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구라도 가면은 정말 내가 오늘 정말 대접 한 끼를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주의 맛을 알리고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식탁을 전하는 그런 선물 같은 공간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 우리 일륜월의 대표님 김종은 대표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요즘 독감이 예년보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따뜻한 옷차림과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주가조화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 편집 김준영, 작가 김보경,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